몰래카메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거기서 발견된 비디오 테이프가 결정적 증거는 아니었습니다. 결정적 증거가 된 비디오 테이프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대체 그 비디오엔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죠. 뭐야 이거? 김 씨의 집에서 발견된 세 대의 모니터와 비디오 테이프들. 저 집을 지켜보는 게 일상이었겠네요. 그러니까요. 야, 지켜보기 좀 좋아요. 그리고 야 김영사, 야 무슨 가방 있다, 야 검은 거.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상한 가방이 발견됩니다. 그래, 정말 참 허술한 것 같아요. 허술하죠. 네. 이제 3층 건물인데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벽 사이에 무슨 가방이 007 가방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. 그래서 우리 형사들 보고 야 저 내려가서 주워봐. 저게 뭔지. 담벼락 옆에서 찾아낸 007 가방.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비디오 캠코더와 또 다른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. 내용을 확인해 본 순간 경찰은 경악했는데요.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찍힌 살인 비디오 테이프였기 때문입니다. 야, 너 같은 살 필요가 없어. 이게 진짜인가? 진짜 찍은 건가? 어? 나도 살인 사건 많이 봤거든요. 강력 사건도 많이 해보고 나는 말로만 듣던 게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나?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막 내리치고 이 숨 끊어지는 모습이 다 그대로 찍혔어요. 김정호가 범인으로 밝혀지자 선생님, 이 두 개 중에 뭐가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. 아, 그거보다 좀 평소 알던 그의 모습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. 멀쩡한 남자였다고. 멀쩡한 사람.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당시.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. 조용하고 내성적이고. 또 하나의 미스터리. 굳이 살해 과정을 찍어둔 이유가 뭘까요?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디오를 찍은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 나중에 발각이 되면은 나는 사장님이 시킨 대로밖에 한 게 없습니다. 지 말은 그렇게 해서 사진을 비디오 촬영을 한 거다. 네,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서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증표로 찍었다는데요. 보험 사기니까. 서로 이제 서로 올가미처럼. 믿기 위해서. 이것이 당시 실제로 녹화된 영상입니다.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비디오로 공증한 거네. 그렇죠. 한 명이 그러네요. 배신을 하면 이거를 어. 자기는 터뜨리겠다라고 한 거죠. 잠깐만요. 한 3분 정도만 참으세요. 발 잠깐 들어보세요. 오히려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순수히 다 응했지 않습니까? 이제 뭐 테이프 감는 거 뭐 다 이제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처음에 진행되죠. 그런데 김정호는 이로부터 30여 분 만에 손 씨의 목숨을 빼앗았죠. 그날 갑작스레 심경의 변화가 있을 만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손 씨의 아내를 연모하던 김정호가 눈엣 가시였을 손 씨의 제의를 선뜻 응한 것도 의문입니다. 혹시 김정호는 그날 밤 애초부터 손 씨와는 다른 목적으로 만났던 건 아닐까요? 죽일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냐. 처음에는 지가 이제 죽일 마음이 없었다 그런 거죠. 처음에는 시킨 대로만 했다. 사장님이 형님이 시킨 대로만 했다. 김정호, 너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? 아니라니까요. 아, 저 사장님이 시킨 대로만 했어요. 야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사람이 죽어? 어? 어? 아, 그냥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잘못 맞아가지고, 그래서 갑자기 무서워져가지고 불 지르고 도망친 거예요. 그걸 말이라고? 아, 진짜예요. 범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손 씨가 죽게 되었다는 김정호.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. 그 집안에 피해를 줄게. 제가 가족을 파탄을 만들었지만
과연 어느 쪽이 그의 진심일까요? 자신의 몸을 결박하는 김정호를 스스럼 없이 따랐던 손씨. 잠깐만요. 한 3분 정도만 참으세요. 공모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네, 맞는 것 같아요. 아니, 장소에 뭐 저렇게 가만히 있겠어요. 발 잠깐 들어보세요. 그런데 손씨를 결박한 이후부턴 순식간에 상황이 달라집니다. 죽어 이 야. 너 같은 살 필요가 없어. 너 같은 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에 나 같은 고아가 태어나. 처음에는 이제 형님 좀 아프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라고 잠깐 빨리 끝낼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두세 때리고 난 다음에 얘가 180도로 반말하면서 욕하면서 그러다 무차별로 때리는 거거든요. 너 같은 놈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되고 가야 된다.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. 지옥으로 보내주겠다. 피해자가 살살해라.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때리니까 제발 살려달라.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비명을 지르게 된 겁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사실은 사정없이 이제 계속해서 때리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. 너 죽이려고 왔은 게 너네가 왜 시도를 줄 알아? 너같이 마누라 고생시키는 너 죽이러 온 사람이 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? 나하고 같이 120살이야. 자신을 120살의 섀도우라 칭하는 김정호. 내가 섀도우다. 너 죽이러 왔다. 너 그렇게 너 이렇게 살지 말아라. 라는 말 어떤 중어와 원한에 내가 악마다. 나는 무슨 악마다. 무슨 너 같은 놈은 죽여야 된다. 내가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다. 당시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. 법의학자들 뭐 경찰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고 이런 범죄의 어떤 성격이냐 이 범인이 그래서 뭐 이게 사이코패스 범죄다 뭐 다중인격 소유자의 어떤 살인 사건이고 뭐 정신질환자 망상에 의해서 죽여라 어떤 살인 사건들이 그렇게 전 과정을 녹화하겠습니까? 전문가들조차 당시 영상을 본 충격에서 한동안 벗어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. 그 얼굴에 비닐을 씌운 다음부터 이제 폭력적인 모습들이 터지기 시작하는, 일단 폭력이 드러난 다음부터는 조절이나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, 그래서 점점 더 심화돼서 나중에는 되게 뭐 이제 알 수 없는 얘기들 혹은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헛소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창란 증세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과격한 언행을 하고 뭐 이런 면들이 이제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너네가 왜 시도를 줄 알아? 너 죽이러 온 사람이. 김정호는 왜 손씨를 죽이는 순간에 자신을 섀도우라고 한 걸까요? 그 사람만이 아는 어떤 뭐 자기가 봤던 어떤 뭐 만화의 캐릭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상상해낸 내용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섀도우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뭐 책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읽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갑자기 표출되는 걸 수도 있고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괴롭힌 손씨를 응징하는 듯한 김정호. 정말 살인의 순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섀도우가 되었던 걸까요? 꼭 사람이 막 칼로 찌르고 막 피가 많이 나고 잔인한 게 아니고 피해자가 막 애원 그때 꼼짝 못 해가지고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애원을 해 살리달라고. 피해자가 애원하고 이런 걸 무시해갖고 죽이는 장면, 죽이는 그 사건이 그게 이제 좀 잔인하다는 거지. 끔찍했던 범행. 그리고 김정호는 모든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날 자신이 행한 잔인한 폭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저거는 거짓말 같은데. 근데 저런 진술들이 좀 화나요. 형님을 모신 분인데 막 살리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고 죽이냐 내가. 자기 그때까지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.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른다는 거죠.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. 야 기억이 안 나긴 다 찍혔지 않냐. 이런 말 하잖아.
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.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. 분명 김정호가 살인을 했음에는 틀림없습니다. 비디오 테이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요.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다.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자식이 죽은 사실을 까먹는다던가 그냥 죽지 않았어 이렇게 사실을 뭐 부인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억 혹은 너무 힘든 기억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내 기억 체계에서 분리해내는 거다.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. 범행을 저지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답니다. 왜 놀래죠? 막 기겁을 한 거죠, 막. 예, 기겁을 한 거지 막 대가리 쥐떴고 지가, 막 치우시라고 그냥. 그래서 끝까지는 다 못 보여줬어요. 그럼도 웃으면 찍어요, 피해자도. 딱, 야, 잘 찍어라. 찍어, 이렇게. 그때까지는 괜찮은데,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더 가고부터는 얘가 안 볼라 하더라고. 돌더라고, 얘가.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야 임마, 네 인간이 할 짓이냐 이거. 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? 자고 다시 120살이야. 너네가 왜 시동을 줄 알아? 너 죽이러 온 사람이. 그동안 참아왔던 손 씨를 향한 분노가 자신도 모르게 폭발했던 걸까요? 이 사건은 어쩌면 김정호의 분노가 우발적으로 표출되어 빚어낸 비극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김정호한테 손 씨란 한심한 형이었을 것 같아요. 빚을 많이 지고 그래서 멸시의 대상이었는데 반대로 또 사랑하는 여인을 독차지하고 있는 질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 여인을 괴롭히기까지 하니까 이제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가 살인으로 우발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 것도 있고 뭐 잘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선배가 있는데 자기가 아는 동생한테 자기는 이제 마치 대단한 호의를 베푼 것처럼 아 우리 저 가족들 말이야 놀러 갔는데 내가 비행값도 끊어주고 해가지고 뭐 가족 여행도 뭐 그 친구 데리고 가고 이럴 정도였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다 이거예요. 네. 가서 뭐 내가 심부름밖에 더 하냐 이거야. 이제 그들은 뭐 이제 뭐 너무나 이제 정상적인 이제 선후배 사이인데 그런 것처럼 분명히 제가 봤을 땐 그 손 씨가 알게 모르게 이제 무시를 하고 뭐 그런 그렇죠. 것들이 이제 계속 네. 쌓이다 보니까 네,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복합적으로 아닌가 뭔가가 하는. 일어난 것 같아요.